안녕하세요. 김용호 회계사입니다. 오늘도 꼭 세상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꼭 세상에서는 조금은 뻔하지만 세법 상식 시간에서는 반드시 한 번은 다뤄야 하는 이야기, 종합소득세입니다.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종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계실 거예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자는 2020년 기준으로 모두 747만 명으로 그 전년 대비 8.1% 증가했고, 신고 소득도 234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요즘에는 근로소득자 분들도 임대소득을 다 신고해야 되니까 종소세 신고를 예전보다 더 많이 하게 되고, 직장인이라고 해서 종소세 신고 안 하는 것도 이제 옛말이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금액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금씩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종합소득세는 이름 그대로 종합소득이라서 여러 가지 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고할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의 기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납부도 해야 합니다. 올해 2021년의 경우에는 팬데믹 이슈가 있어가지고 신고 기한과 납부 기간이 조금 연장되었는데, 이런 거는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아무튼 저희 공부할 때는 종합소득세를 이회사 근역이라고 외웠는데요. 이게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가지고 총 6가지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딱 이 6가지여서 부동산 사고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 같은 거는 이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 되고요.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퇴직소득도 전혀 별개예요. 즉 종합소득세는 모든 그 소득을 다 종합해서 내는 게 아니라 국세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만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그 내용이 방대해서 한 번에 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주 어려우니까 오늘은 어떠한 것들이 이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종합과세 여부랑 관계없이 이 6가지 소득이 어떤 것인지 이제 규정을 해야 하는데, 가장 먼저 이자소득은 대표적인 것이 예금 이자겠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1000만 원짜리 그 3% 정기예금에 가입을 하면은 나중에 30만 원 다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채권 할인액도 이자 소득에 포함이 되는데,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채권 투자하실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테니까 이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배당 소득은 주식을 사가지고 배당을 받으면 내는 세금을 말을 하는데요. 주식 투자해 보신 분들은 때 되면 조금씩 배당금 받으실 텐데 이것도 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 낸 기억이 없으시긴 해도 배당 그 받은 내역서를 잘 보시면은 15.4%만큼 원천 징수하고 남은 금액만 받고 계셨을 거예요. 어쨌든 세금은 내고 있는 셈이죠. 세 번째, 연금소득은 보통 이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나누기는 하는데, 소득세법은 과세 대상 연금 소득의 범위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공적연금 소득과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인출하는 사적연금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뭐 들으면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연금이라고 해서 다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요.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장해연금, 상해연금, 연계노령유족연금 또는 연계퇴직 유족연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연금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소득은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계속적이라는 개념과 사업이라는 개념인데요. 계속적이지 못한 사업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요. 계속적이지만 사업이 아니면은 보통 근로소득이죠. 예를 들어 제가 어디 나가서 강연을 하면은 보통 기타 소득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가끔씩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이제 완전히 프리랜서 강사로 업종을 전환을 하고 거의 매일 강의를 하고 다니면은 그때부터는 계속적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유식한 말로 경상족이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강의라는 똑같은 행위를 해도 계속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소득의 분류가 달라져요. 이제 마지막, 기타 소득은 여러 가지 항목이 섞여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당첨금이나 상금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로또에 당첨되시면은 기타 소득에 해당이 돼서 세금을 내셔야 하는 것이죠. 기타 소득은 이처럼 경마, 경륜, 경정 등에 참가해 받은 금품, 정성 카지노 같은 곳에 가서 돈을 딴 경우처럼 사행성을 얻은 금품, 저작권, 방어권, 산업재산권, 어업권, 상표권, 영어권 등을 양도하거나 사용의 대가로 받은 금품,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 계약의 위반 또는 해약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또는 사진 등의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은 원고료, 인세,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 사례금, 종교인의 소득 등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다 열거하기도 굉장히 바쁘네요. 다만 이 중에 상당수는 사업소득이랑 묘하게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요. 이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는데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냐가 꽤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기타 소득은 사업소득하고만 겹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도 좀 겹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아까 예시로 들었던 강의 같은 경우도 어느 학원에 제가 소속이 되어가지고 만약에 고용 계약을 맺고 강의를 하는 경우라면은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거든요. 즉 똑같은 내용으로 같은 강의를 하더라도 어떨 때는 기타 소득이고 어떨 때는 사업 소득이고 어떨 때는 근로소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강의 외에도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겹쳐 있으니까 어떤 행위가 어떤 소득이라고 단순 암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딱딱한 얘기를 들으셨죠? 약간 머리가 핑핑 돌 텐데 그러면은 이 입에사 근현기 6가지의 모든 소득이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걸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게 또 아니에요. 종합과세의 대상은 입에사 근현기이긴 하지만 입에사 근현기가 다 종합과세가 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경우 합쳐가지고 금융소득이라고 하는데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말이 2천만 원이지 예를 들어 이자로만 연간 2천만 원을 벌려면요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이게 이자율이 3%라고 해도 6억 7천만 원 정도의 예금이 있어야 하는 셈이에요. 은행 예금으로 6억 7천 정도 있으면 꽤나 부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금융소득으로 종합과세되는 케이스는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4% 떼고 보통 원천징수로 끝이 나죠. 그리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연말정산이라는 별도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하고 끝이라서 종합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지난번에 선납세금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 살펴드렸죠. 그리고 그때 분리과세 이야기도 했었는데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에는 역시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또 사업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종합과세 대상이긴 하지만 직전 과세 기간의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그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말정산으로 끝납니다. 이거 말고도 정말 다양한 그 분리과세 케이스들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 정도 아시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는지 개요는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조금 딱딱한 내용이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도 역시 긴 영상 시청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